자, 잘 봐봐. 자, 일단 요한쌤이 먼저 말을 하고 갈게. 알겠지? 자, 잘 봐봐. 가달락이랑 나달락이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가달락은 누가 나오냐? 러셀이 나오고, 그리고 나달락에 누가 나오냐? 리오타르가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써줄 거야. 봐봐. 자, 러셀은 뭐냐면 얘는 있잖아. 진리, 대응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는 진리 대응설이야. 됐죠?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 명제가 있잖아. 실제하고 맞으면 참. 그리고 어긋나면 뭐다? 거짓이라고 봐. 알겠지? 그리고 잘 들어. 여기에서 있잖아. 그 명제에, 잘 봐봐. 명제의 참과 거짓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봐요. 알겠지? 그지? 그 보편적인 원칙이 바로 뭐다? 진리 대응설로 보는 거야. 됐죠? 그럼 봐봐봐. 이게 뭔 소린 거냐? 봐라. 참하고 거짓을 파악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야. 진리 대응설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다 적용할 수 있느냐? 과학, 윤리 이런 것들에 모두 적용이 가능해. 알겠죠? 그럼 봐봐봐. 과학하고 윤리 이런 것들은 뭐가 달라? 분야가 다른 거지. 그지? 다른 분야에 뭐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야?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야. 알겠죠? 됐지? 자, 근데 리오타르는 뭐냐? 얘는 반대야. 얘는 봐봐. 아가한쌤이 계속 강조하잖아. 얘는 무슨 성이냐? 상대성, 다원성, 다양성 이걸 추구하는 애가 바로 뭐냐? 리오타르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 봐봐.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에 거에서 연결할 거야. 얘는 과학, 윤리 이런 것들은 뭐가 달라? 분야가 달라. 알겠죠? 그죠? 얘네들은 다른 분야인 거야. 그치? 그래서 다른 분야니까 얘네들 사이에는 있잖아. 언어로 따지면 이지 서로 다른 언어의 게임 규칙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의 게임 규칙을 갖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쪽이 말하는 거랑 이쪽이 말하는 거랑 아예 달라요. 분야가 달라. 그리고 얘네들은 또 중요한 게 있어. 뭘 갖고 있느냐? 공약 불가능성 이라는 걸 갖고 있어. 과학 파트, 윤리 파트 이런 모든 파트들이. 그지?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합의가 안 되고 합의할 수도 없는 거야. 됐지? 그럼 봐봐봐. 위에는 러셀하고 대조되는 거 보이죠? 러셀은 뭘 써? 과학하고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을 뭐로 본다? 하나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그지? 자, 근데 리오타르는 뭐냐면 얘네가 서로 달라. 그죠? 그럼 다른 거기 때문에 뭐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하나의 원칙으로 얘네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지? 그냥 서로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럼 그냥 서로 다른 거고 그 서로 다른 뭘 인정해줘야 돼? 다양성하고 다원성을 인정해야 돼. 그게 바로 리오타르가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이 지문의 핵심은 요겁니다. 그지? 그래서 딱 떠올려. 러셀의 진리 대응설은 뭐다? 보편성이다. 알겠죠? 여기저기 다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리오타르는 뭐다? 상대성, 다원성이 되는 거다. 얘는 어때? 과학 파트, 윤리 파트, 문학 파트 다 다른 거야. 다 다른데 뭐로? 하나의 언어로 볼 수 없어. 알겠지? 걔네들은 뭘 갖고 있어? 공약 불가능성을 갖고 있다.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가장 큰 틀은 요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잘 봐. 가달락. 자, 이제 가달락부터 누구부터 보는 거야? 러셀부터 보는 거. 자, 그럼 가보자. 자, 이게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요게 우리 EBS 수능 특강의 연계 지문이에요. 러셀하고 프레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다른 부분에 있는. 자, 잘 봐. 러셀은 있잖아. 여기 딱 봐봐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세계는 뭐다? 객관적 실제다. 알겠지? 우리 항상 반대되는 개념어가 존재하는 것들은 딱딱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러셀에 따르면 뭐냐면 명제라는 것은 뭐냐?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낸 언어적 표현이야.
알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 봐봐봐.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어때? 뭐로 표현해?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내. 그 새끼는 또라이다. 이것도 명제예요. 알겠죠? 그지? 그 새끼는 또라이다. 이것도 명제야. 됐지? 그러니까 별의별 명제가 다 있는 거야. 그럼 러셀은 그럼 봐봐봐. 그 명제가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럼 봐봐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이거야. 얘는 논리적 분석을 하는 거야. 알겠죠? 명제 내에 논리적 분석을 해. 그래서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봤어. 됐지? 그럼 그 논리적 분석이 뭐냐? 아까 얘기했었죠? 명제가 세계와 대응이 돼. 그럼 참이야. 그리고 대응되지 않아. 그럼 뭐가 돼? 거짓이 돼. 아까 선생님이 무슨 명제 알려줬어? 그 새끼는 또라이다. 그죠? 진짜 또라이면 참이야. 또라이가 아니면 뭐가 돼? 거짓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 아까 말했던 대응설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지? 세계와 대응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요겁니다. 러셀은 과학이나 윤리 등, 봐봐. 이런 거 읽을 때 같다 다르다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 비문학 독해할 때는. 그럼 서로 다른 영역도 명제로 표현된 거랑 세계하고의 무슨 관계? 대응관계. 진리대응설이야. 그럼 이 대응관계로 참하고 거짓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여기 밑줄 공통의 평가 방식.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영역도 있잖아. 어차피 공통의 평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보편적인 원칙과 방식을 통해서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알겠지?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누구와 대조되는? 리오타르랑 대조되는. 알겠죠?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어. 그러면 러셀은 있잖아. 명제를 분석해서 세계하고의 대응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잘 봐봐. 여기다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해. 명제 분석해서 세계하고의 대응관계를 살펴봄까지 괄호해. 읽을 때 이 생각해야죠. 이게 뭡니까? 방법이야. 얘는 방법이야. 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이게 뭐가 돼? 목적이 되는 거. 알겠죠? 됐지? 그래서 이 러셀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뭐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게 바로 목적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진리에 대한 지식이란 뭐냐? 세계하고의 대응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명제가 어때? 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명제에 있는 여러 사실간의 관계를 세계하고 사실간의 관계하고 일치하고 판단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치하게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하고 통해? 대응된다는 말하고 통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참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러셀은 세계에 대한 알미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자, 이제 분류하고 있어. 진리에 대한 지식이랑 자, 그러면 요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눠. 진리에 대한 지식이랑 그리고 그 다음 뭐? 사물에 대한 지식. 알겠죠? 진리하고 사물하고 둘로 나눈 거야.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중요한 거 봐봐.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돼.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럼 결국은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어때? 진리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주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사물에 대한 지식이 뭐에 바탕이 된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돼. 알겠지? 이거 앞뒤 관계 봐봐. 이거 갖고 장난치기 딱 좋죠? 얘가 바탕이 되고 얘가 지금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봐봐. 생각해봐. 잘 들어.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당연히 뭐야? 추상적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사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어. 자, 그럼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세계에 그 대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걸 의미해. 그죠? 자, 근데 잘 봐봐. 여기에서 지금 세계에 그 대상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바로 뭐야? 사물에 대한 지식인데 이걸 또 나눠요. 뭐하고 뭐로 나누느냐? 직접적 인식이랑 기술에 의한 거. 알겠지? 사물에 의한 지식을 둘로 나눴어. 내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거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기술하는 거. 근데 잘 봐. 먼저 알려줄게. 직접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뭔가 말뜻 때문에 우리 생각에다 뭐 같아? 뭔가 감각적인 대상만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뒤에 문제에 나와.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에 뭐도 들어가는 거냐? 감각도 들어가지만
관념도 들어가. 알겠지? 그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에 감각적인 것도 있지만 뭐도 들어가? 관념도 들어간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봐. 여기서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야. 테크놀로지 그런 기술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기술한다라는 건 알기 쉬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서술한다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뭔가를 내가 뭐 하는 거야? 서술하는 거.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 거야. 자, 그럼 봐봐. 두 가지로 나눴어. 그럼 먼저 직접적 인식에 의한 것은 뭐냐? 대상을 직접적으로 뭐해? 대면을 해. 알겠죠? 그럼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어때? 감각에 주어있는 감각 자료에 대한 게 대표적이다. 됐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읽으면 알아. 근데 아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 그랬어? 여기도 꼭 체크해놔. 관념도 뭐가 된다? 직접적 인식의 대상이 된다. 알겠죠? 그지? 그래서 봐봐봐. 이런 속성이나 불금이라는 속성이나 다양성 같은 관념들도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직접적 인식의 대상이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직접적 인식에 의한 것은 연결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시각해. 됐죠? 그러니까 가장 어떠니? 확실하고 기초적인 거죠. 우리가 실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그리고 러셀은 명제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모든, 자, 그럼 봐봐봐. 명제 분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장 확실한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으로 환원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뭐가 돼? 러셀의 목적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지? 아까 우리 위에 목적이 있었잖아. 얘 뭘 얻는 거야? 지식 얻는 거야. 됐죠? 근데 얘가 원하는 건, 그럼 봐봐. 여기서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한 거야. 환원이란 단어.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잖아. 뭐로 환원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봐봐봐. 대상이 중요해. 우리 봐봐봐. 자, A는 B로 환원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출제생이 잘하는 게 뭐냐면 A하고 B하고 위치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지? 환원이라는 단어는 이 위치가 중요해요. A가 B로 환원된다. A를 B로 환원한다. 라고 하면 A하고 B 뭐 하는 거? 위치 바꾸는 거. 그럼 칠판 봐. 여기 잘 들어. 자, 지금 봐.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으로 환원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럼 궁극적으로 직접적인 인식에 의한 지식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게 러셀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 그치? 다른 모든 애들이 어디로? 이쪽으로 수렴돼야 돼. 알겠죠? 왜? 얘네가 가장 뭐니까? 확실하고 기초적인 거니까. 알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말을 문장이나 문맥 따라 다르지만 여기에선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비슷한 말이 수렴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로 궁극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 알겠지? 되지? 자,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 기술로 넘어가. 이건 뭐냐?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더라도 뭐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그럼 칠판 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뭐 말로 설명하고 쓰는 거. 서술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걸 뜻해. 그래서 이때 기술은 어떤 존재하는, 잘 봐. 대상을, 봐봐. 이거 A가 아니라 B구조 너무 중요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알겠죠? 그걸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는 말이다? 서술하는 말이다.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봐. 존재하는 대상. 자, 우리 어때? 자, 민혁이가 있다. 그럼 선생님이 어때? 최민혁 하면은 그건 뭐가 아니야? 기술이 아니야. 이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기술은 어떤 거냐면, 자, 선생님으로부터 책상 몇 번째 떨어져서 앉아있고 안경을 꼈고 뭐 하고 있고 아까 살짝 졸았고 막 이런 거 있지. 그치? 설명하는 거. 걸 보고 뭐라 그래? 기술이라 그래. 됐지? 자, 그럼 기술에 의한 지식은 있잖아. 그 기술에 부합하는 대상의 존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한 거. 봐봐. 이것도 어차피 어디야? 직접적인 것에서부터 뭐해서 하는 거야? 추론해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봐. 아까 민혁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때? 최민혁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기반이 돼야 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감각적인 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론하는 거라는 면에서 직접적 인식이 기반을 하고 우리의 지식이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만든다.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봐봐봐.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뭘 하게 돼? 다른 사람이 설명한 걸 통해서 뭐도 가능해? 상상도 가능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봐. 잘 들어.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때? 유럽에 가본 적이 없다. 근데 가본 적이 없어도 어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기술인 거야.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또한 기술에 의한 것. 직접적 인식에 의한 것과 달리. 봐봐. A와 달리 비교줘야. 지금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이 가능하다. 알겠지? 그지? 그럼 봐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야? 직접적 인식은 있잖아. 나만 아는 거야.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해. 직접적 인식에 의한 건 나만 아는 거야. 알겠죠? 근데 기술에 의한 걸 뭐가 가능해? 전달이 가능한 거. 알겠지? 오케이? 직접적인 인식에 분명히 문장이 나오잖아. 직접적 인식에 의한 것과 달리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은 직접적인 인식에 의한 건 어때? 전달 불가능하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걸 문장 구조 통해서 뭘 해야 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그럼 러셀은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에도 이게 중요하죠. 봐봐봐. 뭐가 없는 거냐면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거야. 그게 뭐냐? 여기 보면 현재 프랑스의 왕은 남성이다인데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프랑스의 왕이야 현재. 근데 지금 프랑스는 어때? 왕이 없잖아. 대통령이잖아. 그치? 그럼 뭐가 없어? 프랑스 왕이라는 지시 대상이 없는 거지. 알겠지? 프랑스 왕이라는 지시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에 이 말이 중요해요. 명제 분석을 통해서 참거 지시 결정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명제 분석을 통해서 참거 지시 결정될 수 있다. 됐죠? 왜냐면 뒤에 보기에 비교하는 게 나와. 알겠지? 얘는 지시 대상이 없어도 그 명제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뭐가 가능하다? 참거짓 가능하다. 분석하는 게. 그래서 봐. 그럼 프랑스는 뭐야? 군주제가 아니잖아. 왕이라는 것은 어때? 지시 대상 없어. 그러면 러셀은 뭐라고 하냐? 그럼 잘 들어. 지시 대상 없는 게 포함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 거짓이다. 알겠지? 지시 대상 없는 게 있으면 그냥 뭐로 보는 거야? 거짓으로 보는 거야? 요게 바로 러셀의 관점. 근데 칠판 봐. 사람마다 관점 달라. 또 다른 애들은 뭐라고 하냐? 잘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뭐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도 있단 말이야, 보기에.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런 애들도 있어. 지시 대상이 없으면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도 있다. 알겠지? 선택지에 나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러셀은 어때? 지시 대상이 없어도 참거짓 판단 가능하다. 알겠죠? 그냥 러셀은 이거야. 지시 대상 없으면 뭐로 봐? 거짓으로 보는 거야. 됐죠? 근데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도 있어. 지시 대상이 없죠? 그러면 아예 참거짓 판단이 아예 안 된다 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기에다가 딴 사람 넣어가지고 변형하기 딱 좋은 거야.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봐봐. 여기 나오잖아. 명제의 참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읽은 거냐? 러셀까지 읽은 거예요. 됐죠? 자, 좀 쉬었다가 나달락의 리오타르를 보겠습니다. 자, 잘 봐.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었냐면 가달락까지 한 겁니다. 됐지? 자, 이제 뭐 나달락부터 보는 거. 아까 말했듯이 잘 봐봐. 리오타르는 이거는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거야. 이 사람 뭐다? 상대성, 다원성,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성. 요렇게 되는 거. 알겠지? 하나의 원칙으로 평가가 안 돼. 아예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리오타르는 뭐냐? 세 개가. 그래서 여기 밑줄 그어야지. 다원성. 지니고 있고 있잖아. 세 개를 뭐라고 만드냐? 요거야.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이다. 알겠죠? 그지? 이질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지? 그래서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절대적인 원리가 나오잖아. 반대.
절대성 이딴 거 없어. 그리고 어떤 또 봐.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대조돼? 러셀하고 대조되죠. 그치? 자, 그리고 리오타르는 뭐에 주목한 거냐? 언어에 주목을 했다. 그래서 세계를 새롭게 이해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타나? 언어 게임이 나와. 그럼 봐봐. 우리가 있잖아.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언어 게임이라 그래. 근데 사실 어떠니? 게임마다 임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임의는 제멋대로. 임의는 제멋대로란 뜻이야. 우리 게임마다 어때? 뭐 자기가 할 때마다 게임마다 그런 제멋대로 뭐 규칙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임의로 만들어 쓰는 고유의 규칙이 있는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있잖아. 언어 사용자들의 암묵적인 계약에 의한 고유의 규칙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래. 알겠지? 그럼 봐봐봐. 잘 봐. 선생님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너네가 사용하는 언어. 알겠지? 그리고 초딩들, 잼민이들 사용하는 언어. 약간 좀 느낌 다르잖아. 그럼 걔네들만의 뭐가 있어? 암묵적인 계약에 의한 규칙이 있단 말이야. 고유의 규칙이.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언어는 사용마다 어차피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봐봐. 언어 게임은 봐봐. 여기 나오죠? 과학. 윤리, 종류가 무한대로 확장이 돼. 그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있잖아. 사회는 뭐냐?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각자의 문화를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장인 거야. 알겠지? 그지?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것처럼 잘 봐봐. 자, 어른들끼리 말하는 언어.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 애들끼리 말하는 언어. 다 다른 거잖아. 됐죠? 그래서 어차피 다 다른 거야. 그지? 그리고 봐봐봐. 남성 언어. 여성 언어 다르죠. 그지? 그래서 어차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화 각자 지닌 채 공존해. 그러면 리오타르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에는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 뭐야? 공약 불가능성. 에다 체크해놔. 공약 불가능성이 다른 말로 뭐냐? 합의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언어 체계가 다르잖아. 게임이 달라. 그럼 서로 뭐가 안 돼? 합의가 안 돼. 알겠지? 그치?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봐. 문화적으로도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과학, 윤리. 그럼 얘네들 어떠니? 서로 지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어? 안 돼. 그치?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공약 불가능성이니까. 그래서 나오죠? 얘네들은 뭐냐? 공통의 척도라는 걸로 묶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척도로 묶일 수가 없는 거고 있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질적인 언어 게임은 공통이 없어. 공통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안 돼. 그래서 봐봐봐. 읽으면서 계속 누구 생각이 나야 돼? 앞에 있었던 러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러셀은 어차피 공통, 하나의 보편적인 규칙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이 때문에 있잖아. 언어 게임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그래서 이게 아까 쌤 말했던 거야. 합의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불러요. 됐지? 합의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이에 따라 리오타르는 언어 게임 간의 이질성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다른 거야. 알겠지?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말래. 아예 다른 거야. 아예 다른 거. 됐죠? 자, 그럼 언어 게임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건 문장 우주라는 개념도 새롭게 나와. 문장 우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 그럼 문장 우주 안에는 뭐가 있어? 발신자, 수신자, 지시대사, 의미 요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이 네 가지가 바로 뭐가 돼?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이거 너무 중요하죠? 뒤에 문제 나와. 고정되지 않아. 알겠지?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고정되지 않아. 그럼 봐봐봐.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수신자가 있어. 알겠죠? 됐지?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어? 문장 안에서 지시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어. 알겠죠? 그럼 봐봐. 어떤 사람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듣고, 어떤 대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고정된 게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다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자, 가장 대표적으로 봐봐.
MBTI T냐 F냐 그거 해보는 것 중에 인스타에서 옛날에 막 유행했던 거 있지. 엄마가 애한테 말하는 거 뭐 있어? 엄마 속상해서 빵 샀어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애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대답하는 게 다르고 그 상황에서 지금 봐봐 평소에 지금 그런 말을 엄마가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 다 다른 거잖아. 그치? 대답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 거지. 됐죠? 그래서 문장 우주는 어때? 관계 고정되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의적이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정의라는 언어 기호는 발신자, 수신자가 누구고 어떤 관계 맺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그게 무슨 성? 다의성인 거죠. 그지? 그럼 리오타르 입장에서 얘네들은 문장 구조 안에서 똑같은 말 또 나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운하게 맨날 또 중요한 게 이거지. 고정된 거냐? 가변적인 거냐? 알겠지? 그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의 합의를 이루는 건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공약 불가능 성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마지막 이런 관점에서 리오타르는 뭐라고 하냐? 각기 다른 언어 게임에 속한 지식들이 공통의 기준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지? 아예 게임 룰이 다른 거야. 아예 게임 언어가 달라. 그는 한 지식에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다른 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런 걸 뭐라 그래? 절대성이라고 하잖아. 알겠지? 그리고 원래 자 칠판 봐. 이거랑 비교해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냐면 자 잘 봐. 원래 칠판 봐요.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쿤이라는 사람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와. 이게 어떤 거냐면 봐봐. 이게 우리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는 거냐?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래. 그럼 봐봐. 옛날에는 뭐가 돈다 그랬어?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돈다 그랬죠. 그지? 그럼 옛날에는 뭐 있어?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뭐가 있어? 지동설이 있죠. 그지? 근데 잘 들어. 요 쿤이 뭐라고 하느냐? 요 패러다임은 서로 뭘 갖고 있다라고 한 거냐? 공약 불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 거야. 그때 나온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걸 믿고 있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야. 됐지? 근데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얘가 맞는 거야. 그죠? 그럼 칠판 봐. 얘네 언어 게임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둘이 아무리 대화해봤자 말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알겠죠? 그래서 공약 불가능성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뭐가 더 우월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지? 지금 리오타르도 얘기하잖아. 봐봐봐. 뒤에 봐. 지식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서사하고 과학이 있거든? 그럼 서사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화를 통해 자연 상태 설명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이 뭘 해야 되는지 제시하는 거야. 약간 우리식으로 이야기 편하면 어때? 문과적인 거. 알겠지? 그지? 근데 과학적 지식은 뭐냐면 증명하는 거야. 진술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아예 서로 다른 지식이야. 그럼 얘네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 공약 불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리오타르가 뭐라고 한 거냐? 뭐가 더 우월하지 않다라고 한 거야. 알겠지? 뒤에 나오죠? 서사랑 과학은 각 지식에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따라. 그럼 이것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쿤도 똑같아. 이 사람도 뭐라 그랬냐? 뭐가 더 우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알겠죠? 천동설 믿는 애들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맞아. 그 체계에선 우린 지금 이게 맞는 거야. 됐죠? 이 중에서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우월하다, 뭐가 더 우선시된다 이런 건 판단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런 게 바로 뭐하고 연결되다?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보기 이런 거 넣어가지고 비교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봐봐. 나달라기 리오타르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이거예요. 공약 불가능성. 알겠지? 그지? 그리고 상대성. 알겠죠? 됐지? 그래서 사람이 맨날 얘기하잖아. 비문학 독해할 때는 절대성하고 상대성의 대립구조가 너무 중요하다. 알겠죠? 됐지?